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체 정례 기간 중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20회계 연도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020회계 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 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0회계 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재균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경영부장입니다. 정각균 급수부장입니다. 이형배 시설관리부장입니다. 홍순삼 회화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호교 천상정수사업소장입니다. 권세목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결산 제안 보고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2020년도 상수도 사업 보고서입니다. 예산 결산액 총 수입은 1,341억 원이고 지출은 1,148억 원이며 차기 2월은 193억 원입니다. 재정 상태로는 총 자산이 7,186억 원이며 자본은 7,114억 원이고 부채는 총 자산의 1% 수준인 73억 원입니다.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은 총 수익이 1,037억 원, 총 비용은 1,055억 원으로 18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건설, 계량, 수성공사의 개요이며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 성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7,186억 원이며 부채는 73억 원이고 총 자본은 7,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한 해 동안 매출액은 978억 원, 매출 비용은 924억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130억 원이며 영업의 수익 60억 원과 영업의 비용 2억 원이 발생하여 당기 순손실은 18억 원입니다. 7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입니다. 82페이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의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의 기말 잔액은 1조 146억 원이며 감가상각중단금 누계액이 3,495억 원으로 연도말 순장부가액은 6,651억 원입니다. 108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총 차입액은 100억 원으로 당기 35억 원을 상환하고 당기말 미상각 잔액은 65억 원이며 2024년까지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의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352억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1,148억 원입니다. 작은 결산 수입은 전기 2월액 187억 원과 당해년도 수익액 1,154억 원을 합한 1,341억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148억 원입니다. 차기 2월금은 193억 원이며 이 중 순세계 잉여금이 80억 원이고 사고 2월금 15억 원, 건설 계량 2월금 48억 원, 계속비 2월금이 50억 원입니다. 12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부문별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부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부속 명세서입니다. 178페이지 예비비 사용 178페이지는 예비비 사용 조서로 공무직 통상임금 지급을 위해 1억 5,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예산 2월액은 건설 계량 2월 9건,
48억 원과 사고 이월 10건에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정기에서 112억 원이 이월되어 88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4억 원 중 16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계속비 결산 조서입니다. 계속비의 예산 현액은 172억 원으로 122억 원을 지출하고 5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정기 2월 11억 1,400만 원 및 단기 조정액 1,058억 5,100만 원 중 단기 수입액 1,059억 원으로 잔액 10억 6,500만 원 중 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기말 잔액은 1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경영분석 지표와 201페이지 참고 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세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검토 보고서 48에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상 중 급수부소관, 은양통합 배수지 강압변 설치공사 집행잔액 4억 5,900만 원 사유, 이월 사업 중 건설 계량 이월 사업으로 수도 정비 기본계약 17억 3천만 원과 스마트 지방상수도 간만관리 시스템 구축 20억 2,600만 원, 이월 사유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채무 현황은 당기말 현재 원금 미산액 잔액은 65억 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상수도 본부의 이제 결산 내역 중에요. 그 과호납 환불액 부분하고 미수납액 10억 6,500에 대한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자료를 잠시 찾아보시고 좀 더 답변 주시고요. 현재 이제 상수도 본부에서 여러 공사를 진행하는데 현재 우리 상수도 시설을 공사하는데 분명히 1년 연중 중에 공사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1년 내내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단가 계약이나 절차 사항으로 그렇고. 그러면 우리 울산시 상수도 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량 대비해서 거기 어느 정도 매칭이 맞아지는지 지금 우리가 발주를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공사량이 공사 기간 대비해서 이게 오버되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경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호납 그 환불액에 대해서 서영 의원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호납 발생 원인은 그 사용료 수익이 수연가의 사용료 과호납 이중 납부가 원인이 되어 있고요. 급배수공사 수익에서 이제 급수공사 신청 후에 취소하고 뭐 공사 설계 변경 등에 막 그렇게 또 원인이 발생되고 시설 분담금 수입에 있어 가지고 그 급수공사 신청 시에 납부한 분담금을 급수공사 신청 취소로 인해서 뭐 환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 수입에서도 뭐 2020년 사회 추경 이후 결정된 특교세 사업에 2021년도에 그 세입연도 정정에 따라서 뭐 조정하는 경우도 뭐 그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그 과호납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발생한 과호납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 조치를 하겠고요. 그 자동납부 신청 시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유의토록 사전에 그 민원 좀 안내를 좀 하고 그 요금 고지서 안내란에 그 이중 납부 유의토록 아마 수시에 홍보토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수납금은 10억 6,500이 됐습니다. 그 미수납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 원인은 이제 2020년도에 그 단순 그 납세 태만이 이제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 목욕탕용 수도가의 부도라든지 영업 부진, 그다음 재산압류 정수 처분 등의 그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무재산 등 뭐 징수 불능분의 경우에 뭐 선 결손 처리 후 뭐 사후 관리를 그러니까 이제 사유는 여러 사항이 발생될 건데요. 예.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유에서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럼 여쭤보고 싶은 그거였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 그것도 말씀 드렸는데 또 일부 이제 한 가지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단가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 급수 공사에 하는데 지금 개별 신청과 단체 신청을 분리해서 지금 단가 계약 3개 업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한 지역에 보면은 예, 그거는 저 시설관리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 계약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 유지 관리하는 거. 네. 이제 기존 시설물 유지 관리 긴급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 2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역 사업소에서 급수 공사하는 거는 그것도 긴급 복구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울주군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3개소, 또 구군의 중부나 다른 지역은 또 1개소 내지 2개소 이렇게 지정해서 긴급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유사시에 사고가 발생되면은 긴급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울주군 지역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울주군에 이야기 드릴게요. 울주 사업소 같은 경우에 3개의 단가 계약을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개인 신청하는 거하고요, 단체 신청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이 그대로 다 100% 완벽하게 해서 여기서는 여기까지 딱 하고 다음엔 여기까지 해야 기간이라는 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좀 융통성 있게 이 단가 업체는 무조건 개인으로, 개별로, 이 업체는 무조건 단체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효율성 있게 해보자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상이 계속 발생을 해요. 한 지역에 동일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본부, 상수도 본부나 아니면 울주사업소든 어디에서 요청은 단체로 해라라고 안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로 신청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단체로 신청한 사람은 3개월, 6개월, 10개월 걸려도 못 넣고 있는데 개별로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 개별 공사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예. 예. 불과 100m 안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왜냐하면 그냥 시민들의 입장은 그냥 단순히 볼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의 업무상으로 볼 게 아니고 그분들은 단순하게 보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의원님 뭐 말씀 주신 내용은 사실은 아주 이제 일단 종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마치고 저희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실제로 그런 일이 만약에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제가 그냥 그 추상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계약법상의 문제나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계약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어떤 다른 이유 없이 동일한 조건인데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뭐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이제 저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한번 확인해보고 정확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따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업소라든지 상수도 본부에서의 잘못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효율적으로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뭐 6개월 전에 신청한 단체가 단체 계약을 이제 급수 신청을 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개별로 신청한 게
급수가 되었다. 이건 이제 시민들이 볼 때는 이유 안에 뭐 우리 행정이 다 떠나서 이제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상수도 본부에 지금 공사할 때 재하도 부분이 또 진행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그 시설관리부걸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들 그 갈로 그 지금 누딜 사업으로 해가지고 갈로 노후 공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공사는 이제 저희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그 구간별로 나눠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청은 종합건설업체가 낙찰이 되고요. 그 이제 하도업체가 공동도구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도급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전문업체에서 전문 분야는 또 시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재하도 되는 공사업체의 공사 현장을 보면요, 관리가 마무리까지 관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급수부의 결산서 페이지 20페이지 봐주시오. 언양통합배수지 설치 공사에 있어서 이 낙찰률이 통상적인 낙찰률인지 하고요. 그리고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 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그 언양 통합배수지 공사가 원래는 전체 예산이 그 19년도에 그 15억 4,9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해서 그 낙찰 차액이 한 3억 9,8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좀 발생을 해서 그때 그 부분을 시기가 연말이었고 또 다음에 공사에 대한 또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실제로는 불용 처리를 안 하고 다음으로 그냥 전체 2월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4억여 원 정도가 지금 이제 그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 단순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사업 계획에 할 때 신중하지 못했지 않느냐. 예,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정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정학입니다. 전년도 코로나로 힘들었을 텐데도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는 것 같아가지고 반갑습니다. 상수 특별히 결산서 갖고 있죠? 그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직원에 대한 관한사항인데 전년도 지금 현원에 보니까네 전년도에 우리가 그 무기계약직을 15명 그 보유했던데 그죠? 지금은 10명입니다. 그죠? 당년도 말에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반직 증가는 됐고 뭐 2명이 뭐 증가됐는데 무기계약직이 전년도에는 말에는 15명에서 당년도 말에는 전년도 말 7명에서 올해 기간 중 가감 정리되고 10명이 지금 늘었어요. 또다시 15명에서 줄었다가 다시 또 늘었고 이거는 왜 이런 늘어납니까? 저희들이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현원은 10명이거든요. 예? 정원이 10명인데 예. 현원이 지금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15명, 예, 15명인데 예, 전년도만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 또다시 또 3명이 증가돼가지고 현원이 전명돼가지고 3명 증가돼가지고 현재 지금 공무직원이 10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은 10명입니다. 당초 7명에서 예. 3명 늘어나서 전년도 말에 10명으로
그래 지금 됩니다. 왜 이리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럼 왜 이렇게, 그럼 이 결혼이라는 뜻입니까? 나머지 5명은? 예, 현재 지금 결혼 상태로 보면 돼요. 공무직원이 예, 예. 5명이 결혼입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일반 정규직은 늘었습니다. 그죠? 241명이 정원이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243명, 지금 당년도 말은 242명입니다. 그죠? 예, 예. 요것도 한 명 늘었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현원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의원님, 정현원에 관한 문제는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정원과 현원은 의원님들께서 정해준 정수만큼 저희들이 현원을 갖고 틀림 차이 없이 운영하는 게 일단 가장 행정에서 기본적인 인사 운영의 원칙이긴 합니다만, 정현원의 불일치는 정현원은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는 물론 부분이 불법할 수 있고 뭐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출산휴가 가고 나면 복직하는 문제가 복직하는 생길 것도 수 있고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왜 무기계약직이 정원은 15명인데 왜 갑자기 당연 10명으로 줄었는데 5명을 줄인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했는 거고 그 정확하게 설명이 지금 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해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요. 동안에 뭐 퇴직도 발생이 됐고요. 퇴직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충원이 또 안 된 상태도 일부 자, 발생됐고.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연도말 우리 보면 우리 그 급수 인력 그죠? 행정구역 내 급수 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죠? 인구가 감소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근데 급수 보급률은 이렇게 좀 늘었어요. 98.7로. 맞습니까?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급수 인원은 줄면서 급수 그 보급률은 늘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보급률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급률이라는 거는 전체 인구 대비 급수 인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그 같이 뭐 보급률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죠. 우리가 급수구역은 지금 계속 확대는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분모가 줄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않는 거죠. 그래요? 예, 예. 보급률은 사실은 이제 물론 식수 인구하고 상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기반 개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수가 들어가지 않던 데다가 대관까지 그 지역에 공급 가능한 지역이 되는 거니까 그 예를 들어서 급수 인구는 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급수되고 있던 단독주택에 그 세 가구 10분이 사셨는데 이사 가시고 한 가구 3분만 사시면 그 급수 인구는 줄었는데 그 급수율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 신규 지역에 공급 못 받다가 지금 그 촌에 어르신 할머니 한 분 사시는 집에 새로 수도관이 들어가면 이제 급수율은 이제 올라가는 거고 약간 그런 편차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전체 인구 줄어드는 숫자가 잠깐만요. 보급률이 이게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1이 행정구역 내 총 인구고 그다음에 그 분모가 행정구역 2분의 행정구역 급수 인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계산하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전체 인구 대비 급수 인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구가 예를 들어서 울산 인구가 115만에서 110만으로 줄었다고 해서 그럼 같이 파이프라인은 늘고 이런 거 상관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뭘 넣는 그럼 이유가 보급률이라는 거는 보급률이라는 거는 새로운 신규 집어여가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네. 아이고 참네. 내가 오해하고 있었네. 제가 오해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일일 최대 생산량도 보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아마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원래 39만 3천 그 일일 생산량이 이렇게 줄었어요. 39만 3천 톤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방구대 안각화 사연댐을 52m 이거 맞춰가지고도 이런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씩의 이제 아까 전체 인구로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울산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 전체 생산량은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보면 연도별로 조금 이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계절적인 무더위가 심하거나 이러면 또 물 수요량이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한 당해년도 이걸 가지고 이게 갑자기 수도
저 상수 공급량이 이렇게 뭐 부족하다 많다고 표현하기가 또 그렇습니다. 근데 재무제표하고 인구하고 여러 앞에 그 이런 그 데이터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물 생산량하고 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무제표상을 보면 이익이 늘었어요. 당기 순이익도 늘고 전년도보다. 물은 생산량은 주는데 경영을 그럼 아주 잘했다는 뜻인데 전체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당기 순이익도 늘었어요. 보면 이게 손익계산서 보니까 당기 순이익도 늘었어. 매출은 전년도보다 매출은 감소했어요. 그 인구에 맞춰가지고 생산량이 줄었는데 당기 순이익이 또 늘었어. 그래도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보시면 59페이지 한번 보세요. 많이 늘었어요. 보면. 그 의원님 지금 그럼 우리가 이게 생산량도 줄고 보급률도 이렇게 크게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어째 이렇게 매출 감소도 늘어났는데 어째 됐는데 어째 단기 순이익이 늘어날까?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뭐 정확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상수도 이제 보면 수입원이 그 상수 요금이 있고 이제 그 각종 뭐 작년기 요금 안 올랐어요. 부담금 같은 게 있습니다. 부담금. 작년기 요금 안 올랐잖아요. 그죠? 요금은 그러니까는 동결됐다 하더라도 예, 예. 우리도 보면 이제 수도에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대단히 뭐 송정택지라든가 뭐 우정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수도 상수 원인자 부담금이 이제 그런 수입이 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 아마 그 손익계산서라든지 이게 재무장태에 그런 내용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재고자산이 좀 늘었고 뭐 이렇게 위험자산이 늘어나는 거 이런 우리가 공사를 하니까네 고정자산이 감가 상각 처리하고도 늘어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공사를 계속하니까 그죠? 근데 단기 순이익은 늘은 그 생산량은 줄면서 어찌게 단기 순이익도 이래 늘어나고 물가 매출 감소도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이렇게 다른 재무제표상으로 아주 표시를 내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작년도 12억의 이익이었는데 올해는 그 17억을 벌써 5억 정도로 이익을 냈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경영성과 아주 좋다는 뜻이고 요 말하면 근데 뭘 잘해가 했는 건지를 뚜렷하게 알라니까 내가 진단을 못하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사실은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기순이익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따져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고받고 있는 자료에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유를 추정을 해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영업외 수익에서 저희들이 그 3억 7,500만 원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영업외 수익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일시적인 영업외 수익의 증가가 있었죠. 광급자재들 선납금 내는 거 있습니다. 그 광급자재 선납금 이제 광급자재 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이제 광급자재 선납금을 내는데 실제로 연도 말까지 사용한 양이 그 저희들이 선납한 거에 대해서 조금 못 미쳐서 그 정산 반환분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이제 조금 들어온 게 그건 이제 그 광급자재 이제 정산해 보면 뭐 다 쓸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는데 그 돈이 조금 영업의 비용으로 많이 그 수익으로 들어왔고 상대적으로 영업의 비용이 저희들 조금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한 12억 4천만 원 정도 영업의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그게 그 영업의 비용이 든 게 이제 저희들 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이때까지 쭉 상환하는 것들이 있어서 과거에 이제 지역개발기금 저희들 처음 빌려서 연차별 상환을 하니까 상환하다 보면 원리금을 동시 상환하니까 해가 갈수록 이자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 관련돼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경영 감독회장이 오셔가지고 저도 세무조사계에서 한번 논의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가면 갑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걸 봐가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이 갑자기 이렇게 경영성과 아주 좋은데 그걸 뭘 해가지고 경영성 하려는지를 모르겠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윤호 부위원 전실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0년이면 코로나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 그 시점이네요. 그죠? 2020년. 이 결산 시점을 보면. 예, 몇 가지 좀 제가 보면서 여기 그 천상 정수장 쪽에 그 기간제 인건비 한 분이 미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왜 미채용 하셨는지. 도중에 근무를 하다가 도중에 자기가 사표를 내가 나갔습니다. 예, 나가서 한두 달 정도 사이에 그 사이에 임금비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미상된 그 내용이 채용하고 나면 바로 퇴직한 데에서 바로 이게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정도 이게 갭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금액이 2,100만 원쯤 되는데 예. 두 달치 관련 비용이 2,100만 원 되나요? 한 달이죠. 저는 이게 비용의 문제보다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빠지면 바로 이렇게 들어와야 이게 업무를 원활히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공백이 좀 긴 것 같아서 제가 금액상으로 보니까 2,100만 원이면 이 기간제 같으면 한 10달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 되고 일단 예. 청경 앞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금액 부분보다는 채용하는 데 있어 간격이 왜 그렇게 좀 길죠?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 앞에 이제 청사 근무하는 근무 요원인데, 예. 예, 그게 이제 뭐 한 사람 했다가 바로 이게 충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 여기가 어떤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잘 안 오나 봐요. 사람들이 뭐 모집하면 오긴 옵니다. 오긴 오는데 근데 그 한 사람 부분을 해가지고 바로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시기가 좀 뒤로 연초에 보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납득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이. 나중에 한번 여쭤보시고 예. 뭐 전화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이라도 알게 되면 가르쳐 주시고 지금 그 배급수비 배상금의 불용률이 93.8%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손해배상 공제 처리에 따른 자기 부담금인데 이게 93.8%라는 것은 추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슨 사유가 있는지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가 결산서 140페이지에 배상금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저희한테는 불령액 현안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그러면 확인이 되면 확인하셔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불용률이 너무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지 않는 한은 이만큼 많이 나왔다는 것은 추정을 이렇게 한두 번 하시는 일도 아닌데 이 추정을 이렇게 잘못할 리가 있나? 아니면 이거 혹시 기록 오기인지. 그 배상금 집행 잔액이 그때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네. 1,100만 원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급수 사고가 덜 났다는 측면이죠. 이게 보면 이제 자기 부담금이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맞는데요. 예. 이게 보통 당초 예산 잡았을 때 몇 년치의 어떤 통계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는데 이제 또 의회적 그때 당해년도에는 뭐 또 갑자기 사고가 또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변동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만약에 예산 반영하실 때는 그 좀 너무 헌팅되고 있으니까 좀 이거를 조정하셔가지고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는
이게 보니까 제가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 급수 원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원가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급수 원가인가? 홈페이지 여기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 경영 분석 자료에 보면 2019년도 겁니다. 사실 이거는 20년도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서 근데 이것도 좀 이게 지금 2021년인데 2020년도 거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지표 중에 그 뭐가 있지? 금액이 갑자기 볼라니까 안 보이노. 수지 비율의 공급 단가, 공급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급 단가는 우리가 이제 그 받는 가격이죠. 이거는 가격을 올리지 않으셔가 계속 지금 가고 계시는 거고, 공급 원가는 우리가 이제 글자 그대로 원가인데, 이게 이제 2019년 자료를 보면 2018년하고 2019년을 비교해 보면 공급 원가가 좀 많이 뛰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한 60원 정도 뛰었단 말입니다. 이걸 반영하실 때는 1년치 우리가 뭐 관망 정비 사업하고 이렇게 들어간 그 비용들 그 중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뭐 감가상각비 같은 걸 고려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셔서 항상 공급 원가 가는 건지 그거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물류용 부담금 해마다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그 납동강물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다음 연도 물류용 부담금 단가가 이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수 전체적인 저희들 원수 구입 단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대규모 그 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그 신규 시설물들 그 감가상각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반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비용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광급자재 승낙금이라는 것은 보통 뭐 관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제 사실 그 공사 비용의 한 절반 가까이 이상이 이제 자재비가 되면 사실은 그 비용을 줘야 자재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 비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수의계약, 소액 수의계약을 받습니다. 그 입찰 계약서상에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는 이 금액의 어떤 크기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 기준이 어디 기준에 따르시는 건지, 뭐 7천만 원짜리도 수의가 되나요? 지금 수의계약에 관한 기준은 저희 상수도만 별도로 정하고, 물론 이제 뭐 세밀한 계약 현황까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예.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시 전체적인 계약 기준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까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사안에 따라서 이제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그러니까 가점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거기가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5천만 원까지인가 아마 수의계약이 가능할 테고,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 그 조달청 뭐 우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특별한 뭐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금 1억인가 그렇게 돼 있죠. 1억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제가 좀 잘 이게 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겸적 입찰 수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수의계약 아닌가요? 소액. 근데 이거를 열어보면 추정 가격이 7,4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보시면 그 좀 더 이제 담당적인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주는데, 조달청 나라장터 보시면 이제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추정 가격 2억 원 이하, 그리고 전문공사의 경우는 추정 가격 1억, 전기소방통신공사는 추정 가격 8천만 원. 물품하고 공사하고 다릅니다, 다. 용역 물품의 경우에는 추정 가격 5천만 원. 우리 시는 2천만 원이라 하신 것은 공사? 그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뭐 물품 구매하는 경우, 용역하는 경우, 전문공사하는 경우, 종합공사하는 경우 그 추정 가격의 그 수익이야 기준이 다 다르다. 예. 그렇게 이해를. 다르긴 한데 이게 교체공사인데 이게 농소, 가압장, 가압판프 교체공사인데 추정 가격이 7,400인데 이거를 그리고 이게 2인 이상 견적 제출이라는 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입찰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소 2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아닌가요, 수위는? 2인 이상 견적을 갈 것 같으면 뭐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 조달로 하시죠? 예, 지금. 조달로 하는 경우가 거의 나라장 같은 경우는 조달로 구입할 때가 많습니다. 2인 이상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최저가 낙찰을 적용할까 하면 2인 이상 그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단독 응찰의 경우에는 유찰로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 경쟁이 일어나야만 이제 유효한 입찰이 성립해서 이제 계약 행위가 다음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2인 이상은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뭐였지? 잘 모르겠네 저도. 예,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들 따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인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장인호 부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시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아마 상수도 사업본부 관망 정비 사업하고 굉장히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형 그린 뉴딜 사업에 또 대표격으로 굉장히 관망 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지역 업체 좀 있던 일감들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설계를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이게 뭐 대형 관사, 관망의 크기는 얼마 크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게 이제 외지에 있는 업체들한테 또 이게 시장 안방을 내주는 그런, 물론 또 지역에 또 그만한 역량이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서 아마 균형을 잘 잡으셔가지고 그 혜택이 지역 업체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인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상수사업특별회계 2020회계 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6월 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퇴임하시는 이형배 시설관리부장님, 권세목 수질연구소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퇴임하시는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배 시설관리부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부장 이형배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 울산 건설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욱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997년 4월
울산시에 전입하여 도시건설과 환경보전 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금년 6월 말로 4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수도 시설 업무를 맡아 태화강을 비롯한 울산의 4대 강의 수질 보전과 환경 개선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건강도 챙기면서 울산시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질연구소 최목입니다. 그동안 큰 가 없이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환경복지위원장님, 이상욱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88년도부터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도에 울산에 내려와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쳐 2019년도에 수질연구소 서장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하다가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공연수에 들어가는데 막상 오랫동안 정들었던 공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홀가나운 마음보다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비록 몸은 공직을 떠나더라도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을 가득하시도록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59호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류재균 상수도 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재균입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과 부적정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1조의 근거조항 중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은 수도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3, 제4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문구 중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재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수정하여 부적정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 참고사항 개정조례안 등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및 단순 용어 정비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조문 변경에 따른 인문 조문 변경 및 관련 문구 수정을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59호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개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63호 2022개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성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2개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 장윤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영선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천순용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20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천만 원을 초과한 20억 4,4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초과 세입된 주요 원인은 검사민원 전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과 노후 장비 불용품 매각 대금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증지 수입 등 4억 3,500만 원,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등 4,300만 원, 행정안전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대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천만 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국고보조금 7억 5,500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4,400만 원, 축산발전기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5억 8,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 원이 세입 주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35억 7,700만 원으로 133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은 집행잔액 300만 원 이상의 세부 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76페이지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 장비 지원입니다. 핵산 자동 추출기 장비 구입 후 자산 취득비 3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노후 대기 측정소 교체 후 자산 취득비 97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정원 대비 직원 결혼에 따른 보수 집행 잔액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초과 근무 미실시와 연가 사용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등 1억 3,4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식중독 검사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보수 초과 근무 미실시 등 연가 사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 450만 원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생 감염병 검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과근무 미실시와 연가 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89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과금 절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차량 관리비, 유류비 미지출에 따른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은 검토 보고서 58에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 결산 중 주요 불용 사항은 직원 결혼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 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야기 좀 드릴 부분은 뭐 결산 내용은 아니지만 먼저 좀 거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고요. 이번 폐수 조작 압수수색 건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왜 울산시가 그리고 환경보전과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고요. 일부 우려하거나 그다음에 오해할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존에 이제 언론 보도 이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환경보전과든 보건환경연구원이든 이게 뭐 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따질 논란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각 부서가 다 울산시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따로 있고 환경보전과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조작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 부분에서 뭐 환경연구원에 또 조금 과도하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조금 연구원장님께서 울산 환경국장님하고 같이 하셔서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의사표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실제로 일단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일단은 제출을 했고, 그 이후에는 저희 일상적인 검사나 실험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또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또 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비진적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은 달리 드린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 제출 외에는 현재까지는 한 적이 없어서 현재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차질 없이 수행을 하고 있고, 이후에 혹시 결과가 나와가지고 수정할 또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체의 목소리를 보다는 그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연구원장님하고 환경국장님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시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전체가 그렇게 다 오해가 받지 않도록,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제가 공식선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계신 분들이 사기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부분에서 조금 좀 동료와 위로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 올해 오셨죠? 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업무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실은 좀 시민들한테 좀 실망감을 많이 안겨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거는 우리가 개선책을 찾아서 이제 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도 한번 짚어보시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어떤 수치가 기록되는 게 아니라 크로스 검증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게 오픈되게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하는 과정에서
본인 한 사람만 알게 된다 보는 그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지금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중, 3중 관련된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아마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간혹 혹여나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니 어차피 모든 그 행정 시스템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덧붙여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오늘 사실은 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줄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아마 내부 통제하고 관련된 게 아닐까라고 유추를 했는데 그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향후에는 운영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명기를 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여기 제가 이제 성과 보고서를 봤습니다. 성과 보고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해당 국이나 실국들은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요. 성과 100% 달성이 안 되는데 우리 그 환경보건환경연구회는 2020년도이긴 하지만 성과 달성을 다 하셨더라.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표가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함께 좀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내부 통제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의 만전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환경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21년 1월 5일 날, 그리고 2021년 7월 6일 날 시행이 됩니다. 저도 개정사항을 좀 봤지만 요 관련해서 울산대학교 환경보건센터가 아마 주로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하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네 번째 항목에 보면 환경성 질환의 범주를 확대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는 환경 유해 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환경성 질환으로 지금 간주되어 왔는데 한 개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면 국민 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 유해 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울산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주변에 그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주민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유해 인자에 대해서 용역이나 추적 조사나 이런 준비들을 이제부터는 데이터화하고 많이 하셔야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고요. 우리 원장님의 어떤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수질 검사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의혹이 이제 사실로 확정은 나지 않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 통제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환경부의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각 검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환경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려와서 실제로 분야별로 검사를 프로세스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질 분야를 포함해서 다른 분야도 다 지금 큰 문제 없고 우수하다라고 이제 현장 평가를 지금 상반기 중에 지금 받았고요. 하반기 정에는 실제로 또 국제적으로 실제로 저희 뭐 수질 검사나 다른 분야의 검사 수준이 적합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계속 또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까 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도 뭐 계속 시에 건의를 하고 있긴 한데 인력이나 이런 조직 부분에 어느 정도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수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이제 인원이 사실 제일 많고 뭐 먹는 물도 같이 하고 있고 뭐 배수도 같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함께 또 맡고 있는 이제 수질 검사 항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항목들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 보고서 이제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에서 작년에 이제 지표가 다른 데 비교해서 또 조금 다 달성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서는 뭐 이거 열심히 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지표가 또 너무 난이도가 낮게 설정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감염병 검사 건수가 폭증을 하는 바람에 왜냐하면 그 다음 해 지표는 그 전해 이제 설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평균적으로 크게 이제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그 지표를 조금씩 높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 감염병 검사 건수가 너무나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 다른 이제 부서 뭐 또 동물이라든지 우리 또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0건을 하겠다, 200건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시라든지 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전체 이 지대차는 어느 정도로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갖다 감안을 해서 지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너무 낮게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감염병 파트는 지금 2년째 계속 야간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왜냐하면 이제 5일마다 한 번씩 밤을 새면서 지금 왜냐하면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보건법에 이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강화되는 방향은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질환이라든지 또 환경 유해 인자의 상관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나 조사는 저희가 아마 하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산업단지 주변의 환경 뭐 오염도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필요한 부분에 해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이게 환경성 질환과의 연계 부분은 또 조금은 이 연계성을 검토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시와 또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게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장님 그 답변을 좀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지난 이 코로나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남달리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 발언은 상당히 수위를 낮춰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인력의 문제가 없는 부서는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간에 항상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든 인력이 부족하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기관인데 거기에 어떤 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저는 충분히 전달이 좀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추후에 만약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달을 드리고 마지막 환경성 질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만약에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만약에 문인관계를 우리가 규명을 못하게 되면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환경질환으로 간주가 될
된다는 의미도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법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선의 일들을 맡고 계시니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최근에 환경부 보고서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시국에다가 또 이렇게 법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을 한 거고요.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은 요구를 하십시오. 물론 어렵겠지만 그건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하시고 일한 만큼 또 거기 상응하는 예산이나 인력을 요구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현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63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6월 말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고 퇴임하시는 김종수 보건연구부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종수 연구부장님의 퇴직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종수입니다. 항상 저희 연구원의 발전 관행을 위해 관심과 경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 장윤호 부회장님, 손정학 위원님, 안술 위원님, 서유용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충정 어린 고언을 새기면서 항상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연구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나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민한 저에게 업무로 양으로 채찍과 격려를 통해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연구원 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고귀한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철주야 코로나19 검사의 고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연구부 직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희생의 결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물러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며 희생 그 이상의 보람을 발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그동안 업무 현장에서 함께 하였던 여러분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58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수료를 수입 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를 수입 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입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근거 법규와 조례안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납부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부 방법의 다양함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교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58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명정천 현장 활동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